자, 여러분 240페이지 간주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간주공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급으로 간주화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거래인데요. 실제 일어난 거래는 아닙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14번 건별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실제 공급한 것이 없으니까 증빙이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만 없는 게 아니라 증빙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간주공급에서는. 물론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공급 거래에서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빼고는 세금계산서든 신용카드이든 현금영수증이든 발급할 수가 없는 거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래들이냐면은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FAT 1급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의 1. 자가공급.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면세사업으로 과세사업으로 매입한 것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했다든가 그러면 공급으로 과세하죠.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간주공급 중에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거래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이 있었죠.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업자의 본인이나 종업원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재화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거나 소비하게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한다. 또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도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도 실제로 판매가 안 되었지만 폐업시 남은 재고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간주하고서 부가세를 과세하죠. 이런 것 등이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간주공급을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증빙이 없는 건데 뭐로 하느냐? 증빙이 없는 것은 건별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14번 건별. 증빙이 없는 거래를 건별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수행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주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세 신고서의 작성을 수행하라. 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간주공급은 건별이라는 14번 유형으로 입력하는데 내용이 뭔가 보겠습니다. 7월 25일 날 당사 제품 컴퓨터를 매출처에다 선물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우리 간주공급에 3번에 있는 사업상 증여 내용을 읽어보면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컴퓨터를 팔지 않고 매출처에다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하는데 원가로 과세할 거냐 매가로 과세할 거냐 매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바로 이 매가 판매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해서 부가세를 계산을 해 주는데 이 컴퓨터는 원가를 적용해서 또 재고자산을 정리할 때는 원가로 정리해요. 자, 보세요. 대변의 제품은 40만원 원가를 적용하죠. 그런데 여기 공급가액에는 50만원
시가를 입력해서 부가세 5만 원을 부가세 애수금으로 매출세액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접대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컴퓨터 원가 40만 원에다가 5만 원이 이 간주 거래 때문에 5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접대비는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가 40만 원에다가 부가세 5만 원이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 7월 25일 거래처에 증여한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느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7월 25일로 바꾸시고, 거래처에다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증빙이 없어요. 그러나 매출세액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데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게 14번 건별이라고 합니다. 네, 14. 자, 품명에다가 컴퓨터 선물, 수량 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은 50만 원으로 입력해 줘야 돼요. 매가로. 아이고. 자, 매가로 입력했는데 50만 원이라고 입력했더니 합계에 들어갔습니다.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건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처럼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부가세부터 지우겠습니다. 부가세 45,454원을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엔터 치고 나서 공급가액에 와서 다시 55만 원을 새로 입력합니다. 50000 엔터. 이렇게 하면 고쳐져요. 네. 공급가액이 55만 원을 입력하면은 건별 유형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50만 원으로 고쳐지고 부가세 5만 원이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이거 체크해서 삭제해버리고 다시 입력해 주세요. 저처럼 고쳐지면 이렇게 잘 고치시면 돼요. 자, 건별 유형은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한다는 거, 그것도 잘 챙겨두세요. 신용카드와 같은 원리예요. 거래처는 없는 거예요. 네, 증빙이 없는 거니까. 여기 거래처는 증빙상의 거래처를 넣는 건데, 그래서 거래처라든가 전자세금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줘야 됩니다. 3번. 자, 여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자, 부가세 애수금은 이건 그대로 회계 처리하지만 제품 매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제품을 감소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제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제품이에요. 그리고 원가를 적용해야 돼요. 타계정 대체 거래니까 원가 40만원. 그런데 여러분, 타계정 대체 거래의 경우에는 적요번호를 8번을 넣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그 FAT 1급의 유의사항에,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제품을 매출하지 않고 지금처럼 선물로 줬다든가 이런 건 타계정 대체 거래니까 적요 코드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8번 클릭해주고 확인, 아니면 숫자 8번을 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적요 코드 더블 클릭해서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확인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5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45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차변의 접대비로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에 접대비, 매출 거래처에 선물한 거잖아요. 매출처에 선물로. 그러니까 800번대. 매입 거래처에 선물을 줬다 그러면 500번대. 이거는 매출 거래처니까 813번 접대비 45만 원. 탭키 누르셔 가지고
이건 거래처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예, 회계 처리만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변의 45만원은 접대비 813번이고요. 대변의 45만원은 제품이 4만원, 부가세 애수금이 5만원인 거예요. 밑에 분계가 완전히 새롭죠. 타계정 대체거래. 네, 간주공급 타계정 대체거래 하나 해봤습니다. 자, 풀이가 밑에 풀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자, 이랬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 표준의 요 기타에 잡힙니다. 증빙이 없는 거 4번 기타에 기타에 잡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 단추 눌러서요. 기타에 50만원. 네. 근데 이 50만원은 제품을 매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과표에 과세 표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로 우리 아까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31번에 수익금액 제외에 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50만원 이거 빼기 전에는 1100만원이었죠. 그때 수익금액 제외는 뭐였냐면은 고정자산 매각한 거였어요. 승용차 매각. 그것도 매출액이 아니니까 수익금액 제외로 들어가고, 지금 방금 우리 공급가에게 50만원 입력한 그것도 접대비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매출액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에 50만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확인. 네. 기타 14번 건별은 4번으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제외에 반영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나올 만한 거 연습을 했는데요. 여기 과세 표준에 이제 거의 꽉 찼죠. 1번, 3번, 4번, 5번, 6번. 다음에 이제 뒤에서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대손세액. 대손세액 가감은 이제 뒤에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자, 뒤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매입에 관한 거 연습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연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6번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제 매입 거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51번 과세 매입 연습은요,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수행 과제 바로 해보면 되겠어요.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아마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1번 보시면은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했군요. 이건 감가상각자산 아닙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원재료의 불량품을 반품했군요. 그 다음에 3번 자료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계를 구입했군요. 이게 감가상각자산이네요.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이 3건이 쭈루루룩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감가상각 자산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원재료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51번이죠. 요요. 자, 8월 1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8월 1일로 바꾸시고
51번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는 다 51번이죠. 분명히 전자 부품. 공급가액은 2천만원. 거래처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분계는 보니까 밑에 외상으로 되어 있죠? 2번. 네. 자, 외상 매입입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니까. 자, 원재료. 네. 전자 부품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는 원재료로 처리합니다. 네. 차변의 원재료, 재고자산 증가. 다음 2번 입력하겠습니다. 2번은 원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대신해서 여기 1일날 구입했던 것 중에서 2일날 반품을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대신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 50만원에 대해서 반품하고 전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은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자, 날짜가 8월 2일입니다. 입력할까요? 자, 8월 2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1번이에요. 분명은 이것도 전자부품. 공급가액에는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에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분계. 네,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거. 자, 동우기계에서 조립기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기계죠. 구입한 거죠. 그래서 51번으로 8월 3일 거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8월 3일이고요. 유형은 51번, 매입세 공제 세금계산서는 51번. 자동 조립기. 공급가액 3천만원. 거래처는 동우기계.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1번.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미수금 상태로 돼 있죠. 혼합. 이건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원재료가 아니니까. 혼합으로 한 다음에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야 돼요. 기계장치. 원재료가 아니고 자동조립기는 기계장치.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외상으로 기계를 산 거니까 대변에는 미지급금 3,30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동우기계로 제대로 표시되는가 확인해야죠.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3건을 51번 과세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세 번째 입력한 것이 이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러면 부속서류가 뭐가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지냐면은, 자,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에 반영될 것이고, 또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은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도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자, 맨 밑에 이거부터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우리가 8월 거니까 기간은 과세기간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과세기간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불러와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불러오기를 위해서 눌러요. 네,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동우기계 기계장치 내역이 밑에 들어가고 위에 합계란에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될 부속서류입니다. 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한번 다시 조회해 봅시다.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하게 되면은 매입에 세매가 들어가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3건 입력했으니까 세매. 네, 매입에 세매. 거래처는 2곳. 매수로는 세매. 금액으로는 4,950만원에 495만원. 자,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 보세요. 7월부터 9월 그대로. 자, 이제 매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세금계산서 수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3건 매입 입력했잖아요. 그 중에 10번은 원재료 매입한 것이 10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우기계에서 자동 조립기는 여기 11번에 들어가야 돼요. 고정자산이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는 거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일반 매입은 10번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네, 그렇게 반영되어 있으면 맞는 것입니다. 자, 244페이지 하단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한 내용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풀이를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뭐 51번 과세매입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거 FAT 1급에도 출제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영세율 매입거래입니다. 자, 우리가 매출에서 영세율 매출 12번 영세 매출, 16번 직접 수출 이거 해봤었죠. 매입에도 영세 매입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직접 컴퓨터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품 컴퓨터를 만드는데 원자재를 사온다. 예. 그러면 컴퓨터를 만드는데 원자재가 뭐예요? 네,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에 있는 메모리도 사와야 되고, 또 미국의 뭐 인텔사라든가 이런 데서 CPU도 사와야 되고, 국내에 또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하드디스크도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원자재죠. 그러면 영세율 매입거래라는 건 뭐냐? 네, 수출용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매입거래를 말합니다. 자,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세율 매입.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우리가 제출하고 구입했을 때 영세 매입이 된다 이거야. 영세 매입은 52번입니다. 우리 영세 매출이 12번이라는 게 있었죠. 영세 매입은
52번입니다. 이거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예요. 52번.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자, 밑에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한성에서 우리 회사가 원자재를 사온 겁니다. 전자부품을 1,400만원어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수출품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성에다가 내국 신용장을 제출했다 이거. 그러면 내국 신용장에 의한 증빙서류 부가세 부속 서류를 만드는 것은 한성에서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이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영세 매입으로 신고만 해주면 돼요. 부속 서류는 한성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까 12번 영세 할 때 영세율 첨부 서류 만들었잖아요. 이때는 영세율 첨부 서류는 공급자가 만드는 거고, 우리 회사는 이번에는 이제 공급받는 자니까 매입자에서는 매입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날짜가 8월 4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4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이 매입인데 영세 매입이니까 52. 품명에는 전자부품.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400만원. 거래처는 한성에서 매입했죠. 한성.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자, 밑에 결제 내역을 보니까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외상미수금. 전자부품은 원재료니까 외상분계해야 돼요. 2번. 자, 분계가 완성이 됐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1,400만원 부채 증가, 거래처는 한성. 차변에 원재료 1,400만원 자산 증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영세 매입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우리가 작성해 볼 것은 무엇을 작성을 해 보려냐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떻게 반영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면은 아까 3매에서 4매가 돼야 돼요. 4매. 지금 한성거 1,400만원 영세율 매입이 하나 있으니까 4매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눌러보세요. 매입에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 일반 매입에 들어갑니다. 10번에. 일반 매입의 금액은 3,350만원인데 매입세액은 195만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부 과세 매입 51번이었다면 부가세가 335만원이어야 되죠. 그런데 195만원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에 영세 매입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내역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기 이 셀을 클릭하면 여기 역추적에 매입에 영세 매입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세 매입 때문에 여기 있는 금액과 세액이 10%로 안 떨어지는 거죠.
영세 매입은 10번에 일반 매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에. 매출에서는 영세 매출이 따로 있어요. 5번, 6번에. 매입은 세금계산서 매입이면 10번. 만약에 영세 매입인데 신용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에 들어갈 거예요. 카드로 매입했으면 카0.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으면 현0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다 확인했습니다. 247페이지에 풀이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확인했던 거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우리가 면세 매입 FAT 1급에 출제되는 유형이었죠. 53번. 53번 면세 매입으로 우리가 FAT 1급 시험 준비 때 많이 해봤던 겁니다. 자, 수행과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증명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 교육받았다는 거 많이 연습했죠. 교육비는 면세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계산서 발급받은 것은 53이었습니다. 자, 8월 5일자로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5일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53이죠. 계산서 매입이니. 네, 품명은 그냥 교육이라고 해도 돼요. 공급가액에다가는 70만원.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 전자가 아니죠. 종이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워두고. 자, 분계는 밑에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혼합이죠. 원재료를 코드를 바꿔야죠. 회계팀 직원의 교육훈련비 800번대를 써야 되죠. 825. 차변의 교육훈련비 825.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70만원. 거래처 바꿔야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한국은행 보통.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3번 면세 매입은 우리 FAT 1급에서도 해봤던 그런 유형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에 반영이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면세는 앞면에 없어요. 과세 눌러서 계산서 수취금액란에 여기 70만원이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확인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계산서 합계표에 갔을 때는 종이니까 전자 외에 계산서 합계표의 전자 외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는 없어요. 면세니까 과표 눌렀을 때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취금액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조회해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FAT 1급에 있는 내용도 지금 같이 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도 같이 또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복잡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49페이지 9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복잡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이런 것 등이 또 재계산, 안분계산 이런 것들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